치수 변수가 대략 50개. 제가 마지막으로 세봤을 때 52개였는데 아마 지금은 조금 더 늘었을 겁니다. 대략 50개 이상 있어요. 치수 변수가. 치수 명령어만 해도 한 열 몇 개 되죠? 근데 치수 변수만 52개입니다. 이걸 다 못 외워요. 처음에는 커맨드를 알려드렸습니다. 명령 하나씩 다 알려드렸는데 못 외우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30개 정도는 외우고 나머지 20개는 컨닝을 해야 되는 수준이었던 거죠. 컨닝을 하면 이제 알 수 있는,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디멘전 스타일이요. 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딤 스타일, 치수 변수, 치수 환경 설정하는 게 딤 스타일입니다. 단축키가 D예요. D 누르고 엔터 치시면 딤 스타일 뜹니다. 딤 스타일, 치수 유형을 내가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석 축척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석 축척 아니고, 주석 축척은 어때요?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밖에 안 되죠. 근데 내가 파일 하나에 도면을 여러 개 넣고 싶어요. 여기 1대 100, 여기 1대 200, 여기 1대 40, 1대 60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딤 스타일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딤 스타일을 하나는 1대 50, 하나는 1대 40 이렇게 해요. 치수도, 그러니까 문자도 마찬가지죠. 문자도 1대 40, 1대 60, 1대 50 이런 식으로 맞춰 놓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다 알아서 변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석 축척을 쓰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쉬우니까 쓰는 거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작업할 때 보면 축척이 다 다른 파일 하나에 도면을 여러 개 담는단 말이죠. 어저께 잠깐 봤을 거예요. 그 건축 도면 기억나시죠? 네. 거기 그 도면 보면 축척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거를 맞춰서 치수 기입을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바로 딤 스타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딤 스타일 명령어를 실행하면요. 자, 딤 스타일은 당연히 어노테이트에 있겠죠? 어노테이트에 있고요. 바로 여기는 요 아이콘. 딤 스타일은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딤 스타일이 떠요. 이렇게 보시면 어넌테이티브가 있고 ISO 25가 있고 스탠다드가 있고, 뉴 버튼을 통해서 축척에 맞는 치수 유형들 혹은 환경에 맞는 치수 유형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쭉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건 ISO 25이니까 ISO 25를 누른 다음 모디파이를 누르시면 이렇게 수정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이너, 심볼, 텍스트, 피트, 프라이머리 유니트, 얼터네이트, 톨러런스 이렇게 됩니다. 내용이 많죠. 이걸 명령어 하나씩 다 따지니까 명령어가 50개가 넘어가더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디멘전 라인에 칼라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명령어가 있어요. dim CLR D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dim CLR D, dim CLR E, dim CLR T 이렇게요. dim 칼라, dim 라인, dim 칼라, 익스텐션 라인, dim 칼라, 텍스트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건 무슨 얘기가 돼요? 치수선의 색상, 치수 보조, 이거 쓰지 마세요. 치수 보조선의 색상, 치수 문자의 색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명령어예요. 이렇게 명령어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명령어를 다 외우지 말고 그냥 여기서 쓰자 이거죠. 그게 훨씬 더 쉬우니까. 자, 그러면 얘를 연습하기 전에 이렇게 해봅시다. 렉탱글 골뱅이 30,30 카피 다시 카피 4개.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치수를 하나 입력을 해 놓죠. 자, 치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치수를 만들어 놓고 적용을 해 보셔야 돼요.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제가 변수를 쓰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치수 변수라고 해요. 치수 변수인데 치수 변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디멘전 스타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보통 저 같은 경우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레이어로 맞추고 치수 문자는 색상을 별도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요. 자, 디멘전, 컬러, 텍스트.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밸류, 새로운 값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번 색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3번 색이 무슨 색이죠? 연두색인가요? 무슨 색이죠? 그린이죠. 외우셔야 돼요. 색상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종이의 크기라든지 이런 색상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외워야 될 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넣었는데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새로 입력을 해볼까요? 자, 어떤가요? 바뀌었나요? 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한테도 적용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로 업데이트라는 명령어입니다. 업데이트라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2014 버전 이후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딨냐면 얘가 업데이트예요. 여기는 이 아이콘 있죠. 여기 업데이트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엔터. 바뀌나요? 네,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불편한 점은 뭐예요?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디멘전 스타일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요. 스타일 오버리드라고 하는 게 뜹니다. 오버리드가 덮어쓰기란 뜻이에요. 덮어쓰기란 뜻입니다. 즉 치수 변수를 써버리면 이렇게 오버리드가 떠요. 그러면 여기다 적용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다 적용해 줘야 돼요. 오버리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한 거죠. 자, 보세요. 얘 지우겠습니다. 그냥 델키 누르시면 돼요. 델키 누르면 그냥 지워집니다. 지우세요. 오버리드 지우세요. 이렇게 저처럼 오버리드 지우시고요. 다시 치수 기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얘가 ISO 25로 만들어진 치수입니다. 오버리드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ISO 25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다시 디멘전, 모디파이. 자, 탭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순차적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라인, 선에 관련된 치수선, 치수 보조선. 디멘전 라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요만큼 치수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치수선, 심볼 앤 에로, 어로우 또는 에로, 화살표, 심볼, 모양이죠. 네,
우리가 치수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심볼과 화살촉과 심볼 등이 여기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무시하셔도 좋아요. 이거 무시하셔도 좋아요. 요만큼. 제일 많이 쓰는 건 에로헤드하고 센터 마크. 요 정도. 얘는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면 좋아요.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디폴트입니다. 기본값으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문자. 얘는 다 써야 돼요. 치수 문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피트, 자리 맞춤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한바닥 있긴 한데 사실은 별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유즈 오버롤 스케일.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축척입니다. 이 값에 축척을 넣어주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유니트 주치수, 주된 치수, 혹은 핵심이 되는, 혹은 메인이 되는 우리가 쓰는 치수. 얼터네이트, 대체 치수. 얼터네이트가 보조하다, 대체하다, 또 다른 예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즉 우리가 사용하는 1차 치수 외에 2차나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치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린 도면이 예를 들어서 영국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단위 차이가 나죠. 내가 아예 인치피트로 설계를 하면 모를까, 여기서는 미리로 하는데 영국으로 가서는 인치피트로 써야 돼요. 그럼 어떡하죠? 치수를 두 개 보여줘야 돼요. 하나는 미리, 하나는 인치. 이렇게 치수를 두 개 보여줘야 될 때 얼터네이트를 쓰는 겁니다. 톨러런스 치수 공차입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공차는 아마 우리는 안 쓸 거예요. 치수 공차는 아마 안 쓸 거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틀에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이거 쭉 하면 다 기억을 못해요. 대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보자고요. 자, 보시면 디멘전 라인에 색상이 있어요. 칼라 있습니다. 안 바꿔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의 색상은 안 바꿉니다. 왜 안 바꾸냐면 레이어에서 지정한 대로 쫓아가도록 냅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보죠. 빨간색, 하늘색. 바뀐 거 보이시나요? 디멘전 스타일은 업데이트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디멘전 스타일을 쓰는 겁니다. 치수 변수는 어때요? 외워야 돼요.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근데 디멘전 스타일은 업데이트 안 해도 돼요. 다 풀어져서 나와 있잖아요. 자, 어렵지 않죠? 다시 봅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여기는 그대로 바이 블록으로 냅두겠습니다. 안 바꿔요. 칼라,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이거 전부 다 안 바꿉니다. 이거 전부 다 안 바꿔요. 바꿀 이유가 없겠죠. 레이어에서 지정한 대로 따라가 뿐더러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의 색상은 동일한 색상을 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는 바꾸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입니다.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이거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딘 베이스라인. 즉, 이 베이스라인에 여기 컨티뉴 말고 여기 있는 베이스라인에 이 간격을 조절할 때 쓰는 명령어. 간격이 이렇게 되게 좁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간격을 조절할 때 쓰는 명령어. 그게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입니다. 이거 보통 한 7, 8 준다고 했습니다. 자, 오케이. 베이스라인 간격 넓어진 거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모디파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간격을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 서프레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프레스.
프레스라는 단어가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서프레스는 억압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서프레스는 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제하다. 즉 치수선을 억제하는 거고 치수 보조선을 억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쓰지 않아요. 여기서 쓰면 모든 치수가 다 적용을 받아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쓰면 모든 치수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쓸 때는 어떤 특정한 치수나 하나, 두 개만 들어가는 거지 모든 치수가 전부 다 억제받게 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일단은 한번 보죠. 치수선입니다. 여기 치수선인데 첫 번째 치수선이 있고 두 번째 치수선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요. 여기 중심이 있죠. 치수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클릭한 데가 여기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첫 번째 치수선. 두 번째 클릭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모디파이 둘 다 눌러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치수선과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죠. 오케이. 억제된 거 보이시나요? 억제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안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치수 끄고 두 번째 치수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그럼 반대로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부 다 이런다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정한 것만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지정한 것만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우리는 이걸 알아요. 속성창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속성창 이해하시죠? 컨트롤 1키. 치수를 선택하고 컨트롤 1키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라인 앤 에로, 화살촉과 치수선 혹은 치수 보조선. 그 중에 여기 보시면 딥라인 1, 2가 있고 익스텐션 라인 1, 2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딥라인 1, 2, 익스텐션 라인 1, 2. 여기가 억제하다입니다. ON으로 돼 있잖아요. 오프하면 억제돼 버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요. 오프. 자, 억제된 거 보이시나요? 내가 원하는 치수만 억제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모두 다 그대로 있고 이렇게 속성창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 두 개만 나머지는 속성창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걸 언제 사용하냐면 기계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 만들어 보죠. 옵셋 50mm. 와, 크다. 옵셋 20mm, 옵셋 30mm, 옵셋 30mm.
자, 이렇게 생긴 걸 제가 만들어 넣었습니다. 커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축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덮개로 막아버리는, 혹은 이쪽을 덮개로 막아버리는, 여기 이제 볼트로 체결하는 그런 종류의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린 걸 반단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체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역시 반만 그린 거예요.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만 그릴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중에 요렇게 요만큼을 뗀 겁니다. 여기만 그린 거예요. 이쪽은, 이 아래쪽은 온전한 걸 그린 거고, 이 위쪽은 요 부분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이제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치수 기입까지 넣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옵셋, 아니 미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이겠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이고 100이고 20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잘 안 보이겠죠? 글자 크기만 좀 키워보죠. 전체 다 키워볼까요? 3배만. 너무 키웠네. 2배. 자, 글자 잘 보이시죠? 이때 이런 부분들 컨트롤 1키 눌러서 이렇게, 이 부분에는 분명히 원이 있는데 표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안 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디멘전, 모디파이.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Extend Behind Dimension Line Offset From Origin. 자, 어디냐면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xtend 연장하기, Behind 너머, Dimension Line 너머로 연장하기, 치수선 너머로 연장하기. 요만큼의 값이 바로 요 값입니다. 옵셋 프롬 오리진, 원점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죠? 네, 요 값입니다. 이 값들 종종 자주 바꿔요. 익스텐션 라인 한 2mm 정도로 줍니다. 그리고 옵셋 프롬 오리진 1mm 정도 주시면 돼요. 자, 이 값을 제가 좀 크게 바꿔보죠. 5mm. 어떤가요? 선이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지나치게 높게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2mm 정도? 치수 문자가 이 치수 문자의 절반 정도 오게끔. 치수 문자가 2.5mm니까 대략 한 1.25, 한 2mm 정도 오면 충분해요. 이렇게. 그 다음 옵셋 프롬 오리진, 원점으로부터 떨어뜨리기. 2mm만 띄워볼까요? 그러면 더 많이 떨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 두 가지 값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픽스 랭스 익스텐션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값을 우리가 써야 돼요. 얘를 써야 돼요. 자, 보통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할 때 이렇게 기입합니다. 어떻게 기입하냐면 라인, 다시 라인, 카피, 어레이,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 우리가 치수 기입하는 방법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띄워요. 오브젝트로부터 일정한 간격이 떨어져서 치수 기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단면도 보시면 이 위쪽에 치수 기입, 오른쪽에 혹은 왼쪽에 치수 기입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요만큼의 길이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픽스 랭스 익스텐션 라인. 익스텐션 라인의 길이를 고정시키는 것. 자, 디멘전 모디파이. 자, 10mm. 베이스 라인보다는 길어야 됩니다. 베이스 라인, 내가 지정한, 여기 지정한 이 값보다 길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베이스 라인보단 길어야 됩니다. 짧으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자, 그러면 치수 기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이 어떻게 됐나요? 끌려오다 말죠. 컨티뉴. 여러분들 이제 치수 기입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가요? 더 깔끔하게 정리됐죠? 자, 다시 또 볼까요? 모디파이. 네, 라인 탭은 해결 다 됐고요. 심볼 앤 에러, 모양과 화살촉이죠. 기호와 화살촉. 보시면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 센터 마크는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중심선 마킹하는 명령어라고 설명을 했었고, 자, 이 위쪽을 보시죠. 에로헤드, 화살촉의 모양입니다. 화살촉의 모양 여기서 바꿔요. 보통 기계 쪽에서는 삼각형을, 건축 쪽에서는 여기 있는 도트를 씁니다. 도트하고 오빌크를 많이 써요. 화살표,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의 화살표, 도트, 오빌크 요 정도 많이 씁니다. 근데 얘가 좀 커요. 이 도트는 좀 크고 도트 스몰은 또 너무 작고 우리 규격에는 안 맞아요. 조금 더 작게 쓰는 게 좋습니다. 도트 스몰은 좀 크게, 도트는 조금 작게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제가 첫 번째 화살촉을 도트로 바꿨습니다. 세컨드도 도트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를 오픈 30으로 놨습니다. 세컨드 오픈 30으로 바뀝니다. 자, 이번엔 세컨을 바꿔보죠. 세컨을 도트로 바꿨는데 퍼스트가 안 따라오네요. 퍼스트하고 세컨이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퍼스트와
세컨이 달라지게 되면 아무리 퍼스트를 바꿔도 세컨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 퍼스트와 세컨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퍼스트를 바꾸면 비로소 세컨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에로 사이즈, 화살촉의 크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5로 줬습니다. 그러면 화살촉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죠. 기본값은 2.5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도트가 조금 커요. 우리가 쓰는 것보다 도트가 조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작게 쓸 필요성이 있어요. 한 1.5 정도? 이 정도. 자, 여러분들도 한번 크기를 바꿔보시죠. 자, 다음 또 볼까요?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아크를 그리게 되면 아크 치수를 넣으면 이렇게 호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볼까요? 아크 아니 서클 반지름 30 라인 옵셋 10 트림. 자, 여기다가 D마크 아크랭스를 넣으면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한번 그려보세요. 요 아크랭스에 요 아크 표시를 어디다 둘 거냐 이 얘기입니다. 이 아크랭스의 이 아크 표시를 어디다 둘 거냐. 자, 다음 또 볼까요? 자, 보시면 프리시딩 디멘전 텍스트 치수 문자 앞에 놓기예요. 그 다음에 어버브 디멘전 텍스트 치수 문자 위에 놓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머리 위로. 이거는 그냥 한 번씩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너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치수 문자입니다. 자, 얘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치수의 스타일입니다. 문자의 스타일이죠. 이건 텍스트의 스타일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스타일에서 만든 유형이 여기 떠요. 만약에 없다면 여기 오른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텍스트 스타일이 떠요. 그래서 스탠다드를 내가 원하는 굴림으로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치수 문자의 색상. 치수 문자의 색상은 어거지로 바꿉니다. 이와 같이 치수 문자의 색상은 지금처럼 억지로 바꾸게 됩니다. 물론 시험 볼 때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과 치수 문자의 색상을 똑같게 줘요. 시험 볼 때는 이 세 개의 색상이 똑같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다르게 줘요. 문자를 조금 더 잘 읽으려고. 자, 모디파이. 그 다음 문자의 높이. 이건 뭐 적당히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프레임 드로우 프레임 어라운드 텍스트. 문자 주변에 이렇게 사각형 두르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쓰지 않고 속성창에서 씁니다. 치수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누군가는 기준이 되는 치수가 하나 있을 겁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1. 자, 여기에 보시면 문자 여기 옵셋 텍스트 옵셋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이너스로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갑니다. 문자에 가면 문자의 크기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텍스트 헤이트
즉 치수 문자의 크기 밑에 텍스트 옵셋이라고 있습니다. 이 치수 문자가 치수선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떨어지게 돼요. 이 값이 0이게 되면 딱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딱 붙어버려요. 양수이면 위로 올라가고요. 음수이면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절대값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절대값입니다. 다른 치수들은 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디멘전, 모디파이, 그 다음 문자의 크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거 텍스트 플레이스먼트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버티컬 부분 여기가 많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치수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반지름 30 네. 트림 그 다음 앵귤러 그 다음 컨티뉴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치수를 보면은요 수평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돌아갑니다. 바깥쪽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수평선 아래쪽은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치수예요. 또 하나,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수직으로 치수가 들어가는 경우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쪽에 써지는 게 옳아요. 이쪽에 써지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혹은 간단한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잡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썼을 때 옳은 것.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된 글씨라면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썼을 때 글씨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위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수평선을 기준으로 바깥쪽, 위쪽으로 올라가고 수직선에 대한 치수는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치수 방법이에요. 이때 모디파이 바로 버티컬 포지션 즉 수직 치수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문자가 치수 문자가 이렇게 치수선에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 이걸 말합니다. 어버브는 위쪽으로란 뜻이에요. KS는 어버브 즉 치수선 위쪽에 문자를 두세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센터드 중간에 놓으세요. 자, 치수 문자가 치수선 중간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중간에 걸쳐지게 됩니다.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그 다음 빌로우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게 전개됐죠? 다시 또 봅니다.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다 바깥쪽으로 치수가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지스 일본 공업 규격 일본 공업 규격이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 공업 규격이랑 둘 다 똑같이 어버브를 기본으로 삼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기본으로 삼아요. 전부 다 위쪽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번엔 호리젠탈입니다. 수평으로. 다시 말하면 치수 문자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있는지 혹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문자가 이렇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지든가 혹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던가 아니면 치수 보조선 위에 이렇게 올려놓던가 수평으로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at extension line 1 그러면 첫 번째 보조선 앞에, at extension line 2 그러면 두 번째 보조선 앞에. 이건 별로 의미 없고요. 근데 얘는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over extension line, 치수선 위쪽에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치수선이 있으면 치수선 위쪽에 치수를 문자를 배치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센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dimension, modify, view direction, 글자가 써지는 방향입니다. 글자가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눌러보면요, right to left도 있습니다.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써집니다. 이런 글자가 있어요. 오토캐드가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써지겠죠? 네.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eft to right 혹은 right to left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위치, 당연히 우리는 align with dimension line, 치수선과 align, 나란하게를 사용합니다. 호리젠탈을 쓰게 되면 치수 문자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부 수평으로 유지가 되어 버립니다. 또 ISO 스탠다드를 쓰게 되면, 자, 여기서는 문제가 없겠죠. 자, 반지름 10짜리인 원을 그렸고요. 다른 데서 문제가 안 되고요. 바로 이렇게요. 이게 ISO 스탠다드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KS는 Align with Dimension Line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얘가 KS입니다. 그리고 치수선이 중간에 이렇게 꺾어지는 거, 이건 ISO예요. CAT 2급이 ISO 스탠다드입니다. ISO예요. CAT 2급 시험 보실 땐 이거 ISO로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그냥 Align with Dimension Line 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트까지만 해보도록 하죠. 피트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 탭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보면 이거예요. 만약에 if, 만약에 there isn't enough room,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there가 거기죠. isn't enough,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room to place, room to place는 장소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런 뜻이에요. both text and arrow inside extension line. 다시 읽어보면 문자와 화살표가 모두 inside, 즉 안에, 치수 보조선 안에
위치하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보통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면 화살표와 문자가 치수 보조선 안에 중간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종종 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예요. The first thing, 첫 번째, to move outside, 바깥쪽으로 뺄 것. 보조선 바깥쪽으로 먼저 뺄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의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치수 문자와 화살표가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 안에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을 먼저 밖으로 뺄까요? 이런 뜻입니다. either 텍스트와 arrow, either가 둘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즉 문자나 화살표 둘 중 아무거나 하나 먼저 빼겠습니다. 그래놓고 베스트 피트랍니다. 캐드가 체크를 해서 먼저 빼겠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에로우는 화살표를 먼저 빼겠다는 얘기고, 텍스트는 문자를 먼저 빼겠다는 얘기고, 보스 텍스트 앤 에로우는 그냥 둘 다 빼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always keeps, 항상, always 항상, keep 유지하겠습니다. 텍스트 between extension line, 텍스트 문자를 보조선 사이에 항상 유지시키겠습니다. 원래 KS는 얘가 오라예요. 문자는 치수 보조선 사이에 항상 위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해요. 이렇게 그냥 놓고 씁니다. 자, 우리가 하나만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서클 반지름 15. 자, 치수선을 넣었는데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자, 어떤가요? 화살표가 원래 이렇게 반지름 치수 같은 경우 이렇게 끝까지 여기 중심선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심선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원래는. 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도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아니고 이 양 끝을 가리켜 줘야 됩니다.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고치냐면 에로우나 텍스트를 맞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치수 기입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자, 반지름 20, 반지름 20. 일반적으로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자, 원래 우리는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건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치수 기입 방법입니다. 이게 KS에서 요구하는 치수 기입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베스트 피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반지름을 넣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반지름을 넣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름을 넣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인 거죠. 물론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공간이 좁을 땐 이렇게 넣어요. 공간이 좁을 땐 이렇게 넣는데 공간이 넉넉할 땐 이렇게 넣지 않습니다. 어떻게 넣어요? 아까 봤던 대로 여기는 있을까요? 네, 여기 안 바뀌네요. 자, 디멘전, 모디파이, 베스트 핏이 아니라 뭐 에로우나 텍스트를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보통
공간이 협소하면은요, 두 번째 보조선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보조선 쪽으로 문자가 나가요. 보세요. 첫 번째 클릭했죠? 두 번째 클릭했습니다. 두 번째 보조선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맞출 수 있어요. 문자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림 모드를 통해서 내가 이것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그림 모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좌우로 맞출 수 있고, 혹은 치수 기입을 할 때 의도적으로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보시면 서프레스 에러 위드 화살촉을 억제하는 겁니다. 너무 공간이 좁으면, 이렇게 공간이 너무 좁으면 화살촉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살촉이 억제된 거 보이시나요? 화살촉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공간이 협소하면 화살촉을 억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은 괜찮지만 이렇게 요 두 개랑 이게 두 개를 묶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화살촉이 이렇게 억제가 됩니다. 또 하나. 자, 이 아래쪽에 이게 뭐냐면 치수 문자가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원래 위치에 못 있게 될 때, beside the dimension line, 즉 치수선 좌우측에 위치하겠습니다라는 뜻인데, 이것 말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두 번째도 많이 써요. 뭐냐면 over dimension line, 치수선 위쪽에 지시선과 함께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요거 많이 사용해요. 굳이 막 촘촘하게 해가지고 치수 기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자를 위로 빼가지고 지시하는 거죠.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modify,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쓰는 부분이 바로 여긴 거죠. 축척, 치수 축척입니다. 여기가 치수 축척. 이 세 번째 옵션은 안 써요. 왜냐하면 지시선을 without 리더죠. 지시선 없이 쓰는 거죠. 그 쓰면 안 돼요. 문자가 섞이면 누구 건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쓰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머지 쭉 더 설명드리도록 하죠.